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퇴직하시고 퇴직금 받아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음식 관련된 일, 술 장사. 근데 그걸로 제가 쉽게 성공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사촌 오빠가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서 일할 때 맨 밑바닥 진짜 화장실 청소부터 홀서빙에서부터 주방 일에서부터 거기에 돌아가는 일을 전부를 다 배웠어요. 정말 발바닥에서 진짜 발냄새가 진짜 진동을 할 정도로 일을 배울 때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근데 저 월급을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저한테 혹독하게 더 심하게 대했으면 됐지, 사촌 동생이라 해서 잘해준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있으면서 다른 가게 처음에 오픈하는 가게 가가지고 파견 근무로 일주일 정도 가서 오픈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가게마다 한 3-4군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히 퇴직금 날리지 마세요.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는 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물론 돈 버는 게 편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음식 장사나 술 장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음식 장사가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음식 장사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 장사는 정말 휴일이 없어요. 물론 휴일이 있긴 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하루 쉬어버리면 손님이 갑자기 거기 꽂혀서 가고 싶은데 만약에 예고 없이 쉬어. 그러면 그 집에 다시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음식이란 거는 어쩔 때 꽂혀서 가는 거지, 계획을 잡고 오늘 여기를 가야지, 어디를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음식 장사는 딱 자기가 쉬는 날을 정해놓으면 그날 외에는 안 쉬는 게 단골 손님 안 끊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호프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에 들어간 음식 장사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다. 음식 장사는 할 게 못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스낵카도 해보고 분식점도 해보고 소주 호프집도 해본 결과 음식 장사는 정말 체력도 되고 끈기가 있으신 분 아니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영업시간이 12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침 9시에 열어서 저녁 9시에 닫는다고 치자. 12시간이라고 하면 그 12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료 준비에서부터 끝나고 마감 청소까지. 그러니까 완전 직장 생활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사무직도 물론 야근 많이 하겠죠. 근데 음식 장사는 매일 재료 준비에, 매일 설거지에, 마감 청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직장 생활만 해보던 분들이 묵턱대고 프랜차이즈 한다고 설명회 막 다니시다가 혹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음식 장사 프랜차이즈를 할 거면 차라리 편의점을 해라. 솔직히 편의점은 꼭 주인이 아니더라도 알바를 써도 CCTV 달아놓고 하면 어느 정도 굴러는 가잖아요. 근데 음식 장사가 큰 돈 버는 줄 알고 음식 장사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실질상 노동의 대가는 그만큼 제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버는 거지, 고생 대비 시간 대비 쉽게 버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타고난 운이 좋아서 복권 당첨에 잘 된다든가 불로소득 같은 게 잘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여러 가지 직업을 제가 해봤지만 몸을 쓰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머리를 쓰는 일을 하시든가.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머리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몸 쓰는 일에 뛰어든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직원을 뽑아서 하면 되지 않냐, 나는 고생 안 한다 하는데, 문제는 직원을 뽑아도요, 그 직원이 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 일처럼 해주는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게, 소주 호프집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직원들이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그 다음날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한 명이 TO가 비면 주인이 그 역할을 하던가, 아니면 급하게 인력사무소 같은 데 전화했고
진짜 단타로 비싼 돈을 주고 알바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뭐 소주 오프집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게, 특히 치킨집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애가 안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 분식점 할 때 그 옆에 가게가 굽네 치킨? 아, 브랜드 말해도 되나? 아무튼 굽네 치킨이었거든요. 근데 그 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굽네 치킨 서울 매장 중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잘 되는 집 매장이었어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쉴 새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도 친척한텐가 누구한텐가 그 치킨집을 받아서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장사는 엄청 잘 되는데 이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들이 뭐 10대, 20대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 다음날 술 먹고 안 나와버리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주인은 치킨 튀기고 있는데 본인이 배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애를 먹더라고요. 모든 업종이 직원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그만큼 몸이 힘든 거고, 직원을 쓰는 일은 직원들이 막 수시로 마음대로 안 나와버리거나 책임감이 없이 뭐 그런 식으로 연락도 없이 뭐 안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장이 할 일이 딱 뭐 카운터만 계산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프랜차이즈 뭐 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뭐 대학교 때 그런 음식점이나 뭐 그런 호프집에서 알바를 최소한 1년 이상 해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에 남 밑에 가서 돈을 안 받고라도, 사실 나이가 많으면 알바 안 써주거든요. 근데 남 밑에 가서 한 1, 2년은 고생을 해보고 그 일을 바닥부터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지 직원을 뽑을 때도 아,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행동 한두 가지만 봐도 사실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일을 안 해보신 분은 솔직히 그 사람이 말로 뭐 싸바싸바 하면 일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대신 일을 맡아서 해준다니까 좋다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물론 요즘은 CCTV가 발달이 돼서 뭐 공금횡령이나 돈통해서 돈을 함부로 쓰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요즘은 카드 결제도 많아졌고. 하지만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장, 음식 사업점, 그러니까 요식업에 대해서는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큰 차이가 나요. 물론 주인이 없어도 잘 되는 곳이 있겠죠. 돈을 쳐 발랐어. 뭐 예를 들어서 상권이 너무 좋아. 이건 관리 안 해도 음식 한 가지만 맛있어도 무조건 돌아가는 상권이야. 그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내가 돈 물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가 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뭔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야 물론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사실 극히 드물고, 근데 대부분 뭐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솔직히 그 퇴직금이 거의 올인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는 사실 본사에서 가져가거나 참견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식업을 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자기가 요리에 자신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다. 그리고 뭔가 사회 경험이 사무적인 일 말고 몸으로 쓰는 일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다면 솔직히 도전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쪽 일을 너무나 집안 식구가 그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충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업체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잘 되는 프랜차이즈를 내가 받아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본사에서만 돈을 벌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판단해서 사업 설명회 가서 당연히 설명을 할 때는 혹하죠. 돈 벌 것 같고 이것만 투자하면 왠지 한 달에 1,000만 원 쉽게 벌 것 같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쉽진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뭐든 경험 수치가 최소한 1, 2년은 있어야지 요령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분식점 할 때 어떤 분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분식점을 하고 싶은데 프랜차이즈 받아서 할 금액까지는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뭐 분식점 레시피를 알 수 있냐, 이런 댓글, 지식인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게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분들 2명인가가 연락이 왔어요. 가서 배울 테니까, 공짜로 일을 할 테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가서 배울 테니까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냐. 근데 들어보니까 상권이 저랑 아예 다른 상권인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양천구다. 그러면 그분은 성북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확실히 약속을 해주시면 알려주겠다. 그 대신 서빙하는 거나 일하는 걸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 짬짬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알려주겠다 해서 무료로 그냥 그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이 한 분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한 분은 40대 중반이었고요. 한 분은 40대 후반이었었어요. 근데도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씩 배워가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꼭 분식점이나 이런 음식 장사 경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비슷한 몸을 쓰는 업종에서 그래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오픈을 해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뭐 닭꼬치집을 열었고 한 분은 성북구에서 분식점을 열었는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사무직만 하시다가 갑자기 퇴직해서 요식업을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 같다. 그래도 몸으로 쓰는 일을 어느 정도 겪어보신 분들이 체력적으로나 일머리라고 해야 되나? 몸을 써서 일하는 일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시작을 해야지 무턱대고 경험이 없이 시작하는 거는 그냥 돈 날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 프랜차이즈 뭐 회사들에서 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저야 유명한 유튜브도 아니고 뭐 제가 이런 말 한다 해서 프랜차이즈 할 사람이 안 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면 편의점 프랜차이저를 해라. 그래도 좀 덜 고생이지 않을까, 목만 잘 잡으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프랜차이즈 편의점이요, 법이 바뀌어서 몇 미터 이내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뭐 상점이나 편의점이 있는 동네로는 못 들어가고 신도시 위주로만 편의점을 낼 수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식업보다는 편의점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법이 바뀌기 전에는 뭐 몇 미터 되지도 않는 데서 편의점이 여러 개니까 사실 좀 그랬을 수도 있어요. 큰 돈이 아니고 하니까 또 본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많고 뭐 요구하는 것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먹는 장사보단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퇴직하고 치킨집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일단 치킨집으로 성공하려면 몸도 고생해야 된다는 거, 직원만 써갖고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잘 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 몸으로 고생은 하셔야지 그만큼 벌어간다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